요약집 114페이지 관리처분 파트입니다. 도전법 마지막 파트인데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계획이니까 제일 먼저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또 미리 말하지만 1번 분양 신청에서 양가로 1번 분양 신청 통지 및 분양거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다 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계략적인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2번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상 62일 내에 하되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3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사업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되고,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에 내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을 하고, 2번은 중요합니다. 2번은 그냥 마음 편히 답 나온다 생각해야 돼. 분양 신청을 안 했다. 1번이 분양 신청 안 했다. 2번 분양 신청 종료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했다. 3번 분양 신청했지만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자, 분양권이 없자, 셋 다 분양권이 없다. 걔들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정산. 이건 중요 부분이니까 반드시 나온다 생각 암기해야 돼요.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분양 신청 전에 미리 철회했다. 했지만 관리처분계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3명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정산. 이번 얼마 줍니까? 그러면 이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협의하되 시장운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가치를 놓고 협약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보호료를 정하든가 조합원에 의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자, 관리처분계획인데 1번 관리처분 작성, 1번은 중요고요. 1번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제외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제외. 주거환경 유일하게 관리 처분이 없는 게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 제외하고. 그러니까 1번에서 사업 시행되는 관리 처분계 분양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인가받는가? 시장, 군수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시장, 군수 인가다. 그러니까 시장수 인가냐, 시도 인가냐,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수 인가고. 관리처분계의 내용은 몇 개 있어요? 많다죠. 잘 나와요.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주고,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무조건 있다요. 4번은 따로 암기 좀 해야죠. 4번은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물어보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그 날짜로 정전토지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데,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철거돼 버리면 철거 허가 받는 날, 그 날짜로 평가하고. 관리처분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경, 위지면의 면, 터수, 리환의 리환. 한지게 만들 때 위지면, 터수, 리환 했잖아요. 위지면, 터수, 리환. 위지면의 면, 터수, 리환의 리환. 면적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는 필수 고려고.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증가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의 적정 규모가 되도록.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늘리든가, 아니면 토지에 가면서 보상하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의 토지 공유지분 줄 수 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6번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대원칙은 하나죠. 1세대 1인이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가져도 하나 주고, 2인 이상이 5명이 1주택 1토지 간의 주택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경우는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1번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그 방법 따르고.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끝맺음에 할 수 있다. 하나 둘셋. 하나 과밀 박 재건축. 둘 근로자수 기술수용도. 셋 국가지하주택공사 등 가지망 줄 수 있다.
3번 때문에 최대 그러면 무조건 2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정전될 때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음님 전용 면적 60이야. 이 전용 면적 60이야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은 전매할선 안 됩니다. 4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로 3주택 이하인데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가구. 그래서 정전토지 건물가격을 분양주택 중 가장 작은 분양평수로 나눈 거예요. 나눈 수만큼 줄 수 있다고. 5번 과밀 억제권역이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데 사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등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 등의 가격평가는 자 다시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3번 봐요. 3번이 뭡니까?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6번 봐. 6번. 분양 대상자의 정전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이게 지금 3번을 보면서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에는 얼마짜리고 4번 봐야 되겠네.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은 얼마짜리고 그리고 거기는 안 보이지만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은 얼마 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116페이지 다시 4번 대지 등의 가격평가인데 가격평가는 세 가지. 첫 번째, 정전에 가지고 있으면 정전에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토지. 정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은 얼마고 두 번째,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가격은 얼마고 세 번째, 세입자 얼마 줘야 되냐 세입자 손실 보상액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정전 토지 건물은 얼마짜리고 내가 분양받는 대지 건축물 얼마짜리고 세입자 손실 보상액은 얼마짜리냐 가격 산정. 이 세 가지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간평업자 2인 이상인데 간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가격인데 이 간평업자 이거를 누가 다루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1번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호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간평업자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간평업자를 누가 들어온다? 시장호수.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가 들어온다? 시장호수가 1인 이상, 조합에서 1인 이상. 그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니까 혹시나 급하나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내가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세입자 손실보상의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 산술 평균하면 되지. 근데 간평업자를 누가 들어오냐?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시장호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시장호수가 한 명 하고 조합에서 한 명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4번 이제 있습니다. 4번의 동그라미 1번 간평업자 중 다음 과목 구분에 따른 간평업자 평가한 경우를 산술평균한다. 다만도 신경 써야 돼요.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할 때 그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정전토지 건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알아놔야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근거 별 의미가 없고 옆에 5번 관리처분의 인가절차 이거 단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6번 관리처분의 인가구시 효과는 중요하고 1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합니다. 4번 먼저 봅시다. 4번 건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에 인가받고 개정건물 철거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처분에 인가받고 개정건물 철거한다. 관리처분에 인가받고 개정건물 철거한다. 2번 사업시행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 시장 사고 받아가지고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이 철거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관리처분의 인가전에 미리 철거한다. 넘겨보면 박스에 2개 있죠. 건물이 붕괴돼 안전성으로 겠다. 두 번째 폐공간 밀집으로 우분만 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사업받고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읽어보려면 안전사고 오류가 있으면 시장으로서는 철거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면 4번 봤더니 원칙은 관리처분이 인가받고 그 말은 분양권이 확정되고 입주자가 확정되고 관리처분이 인가받고 기존금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이 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예요. 붕괴 안전사고 오류 폐공과 밀주 의무만 된다. 그럼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2번 사용수익 정지. 자, 2번입니다. 사용수익 정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다. 무슨 생각이요? 철거가 시작된다. 철거가 시작된데 건물 안에서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가라고.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우리가 새 집 받은 날이 언제예요? 이전 고시 다음 날 받죠? 이전 고시 일까지. 그만 쓰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공사하게. 정전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이 더 중요해요. 사업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증이 완료되지 않는 자는 계속 쓸 수 있다. 3번 상식적인 거고 3번은 정비사업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못할 수가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2번 계약을 해지했으면 당연히 금전만한 청구를 시행자,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돈이 없으니까 대비해서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다고. 3번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당연히 소유자한테 구성할 수 있고 구성이 안 된다.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금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죠. 압류 효과는 저당과 똑같다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주민법, 사인법 이때 계약기간은 최단기간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2년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그 법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사 완료에 관한 사항인데 자 정비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시정원수입니다. 준공검사도 시정원수갑니다. 2번 항상 우리나라는 공사와 관련된 법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임시사용승인제도가 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사용할 때 지장 뭐 없다 그러면 미리 승낙이 전에 임시사용승인제도를 어디든지 다 있고 2번 소유권 1에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도 답 안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고시가 있을 때 지체없이 확정 특례하고 토지 분할을 적어서 관리청에 정한 사항을 분양발등에 통지하고 해당 대지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2번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서 필요하면 당해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인가받아 대지 건물별로 분양발등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1번하고 2번 찾지만 1번은 자 원칙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2번은 다만은 필요하면 완공된 동별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밑에 이제 안거로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1번 2번에서 2번이 답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했으면 그 내용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우선한테 보고 함정이 없어요. 2번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내가 건물 대지 분양받을 때 언제 취득이냐 이전 고시 다음 날 중요하고 3번에 1번, 2번 나와도 함정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대지 건물을 분양받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 등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2번 취득하는 대지 건물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개발법 말하면 환지하고 똑같아요.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개발법 말하면 채비지 보류지를 봅니다. 그대로 나오지 절대 함정 없어요. 3번 등기입니다. 얘는 나오면 함정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촉탁 신청 환지 등기가 밑에 나옵니다. 14일인데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좀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은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일체금지입니다. 일체금지. 이전 고시부터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모든 금지는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안 해줘요. 청상금입니다. 청상금. 자,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사업자의 이전 고시가 있는 후 다음날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을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됩니다. 2번도 신경 쓰고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따로 거쳐 정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기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 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번 의미 없고 청상금 징수는 이거 징수 방법이 강제 징수인데
납부할 자가 납부를 안 하면 시장우수는 지방세 체납적 이에 따라 직접 강제 징수하고 시장우수가 아닌 자들은 시장우수에게 징수 위탁하고 수수료 4% 주고 청산금을 지급받으려고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고 청당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런 것이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시효를 소멸하고 전업권의 물상대죠. 당분간 저당권의 물상대에는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당분간은 민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하면 돼요. 당분간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책은 났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 72번부터입니다. 72번. 도정법상 분양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 바르게 고른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계약적인 부담금 내의 분양청기가 그 밖에 대리인의 정관을 토지 소유자 통지하고 공고한다.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맞죠? 며칠입니까? 60일.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60일 내 계약적 부당 내용의 분양청이가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 통지하고 공고한다. 디귿만 틀렸죠? 디귿만. 그래서 기억, 니은 2번이고 아주 중요 부분이니까 넘어갑니다. 73번입니다. 분양신청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지가 있으면 14일 내 계약적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 등 성지하고 일관식 공고한다. 이러면 안 되고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지가 있으면 14일이 아니고 60일 내 계약적 부담금 내역, 평당 분양가 얼마냐, 언제까지 분양 신청한다. 그런 내용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관식문에 공고합니다. 며칠 내? 60일 내.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무슨 얘기요? 분양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3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분양청을 며칠 범위 연장할 수 있다? 2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4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청이 된다. 당연하지.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청합니다. 5번 분양신청 철회한 자는 30일 현금 정산.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분양신청, 그러니까 분양청을 안 했다. 했다가 철회했다. 관리처분자 제외됐다. 그게 74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현금 청산합니까? 90일은 90일인데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이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나와야 분양권이 없다는 게 확정돼요. 확정. 다음 날로부터 90일 중요고. 75번입니다. 관리처분계에 틀린 거 1번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수립해서 시장수 인가받는다. 그러니까 1번 포인트 뭡니까? 시장수 인가받는다? 당연하지. 2번 우편 방법으로 분양청할 때 분양신청에 내 발송, 도달.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하고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하고 추가 분양신청할 수 있다. 통과. 4번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받은 시장우선 관계소유 사업을 15 이상 토지 소유자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한다. 통과. 5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후 기준금 철거한다. OX? O. 자, 3번도 처음 들어보고 4번도 처음 들어봤는데 틀린 것은 둘 다 모르겠다. 틀린 것은 그러면 부드러운 애 찾아야 돼요? 까칠한 애 찾아야 돼요? 까칠한 애. 잘 봐요. 어디 까칠한가?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정전토지 건축물에 의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 질문하고 4번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시장우수는 15일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정치 하이한다. 이 질문하고 어느 게 까칠해요? 당연히 몇 번 까칠해요? 4번이. 그러면 4번 써야 돼. 3번은 안 배웠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내가 돈 좀 더 낼 테니까 더 주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분양 신청도 있고, 이게 4번은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받은 시장우수는 관계소유 4번을 15 이상 토지 소유자가 공람하고 의견 듣는다.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개정되고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내요. 근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내는데 설명하면 뭐 할까? 옛날에 이랬던 옛날 개정되기 전, 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누가? 시행자가 수립을 해가지고 인가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인가 신청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는 그래 잘 만들었는데 라고 인가하고 고시해요. 누가? 시장 군수가. 근데 이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별로 중요해서 못 느끼지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집을 주고 내가 몇 평짜리 받는 게 이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만들겠습니까? 분양신청 다 받고 분양신청 받고 난 다음에 얘한테 분양을 해주면서 똑같은 동네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사거리 있다 그러면 코너에 있는데 옆에 있는 애 여기 코너에 있네 네 집 있는데 얘기는 도로 코너 있고 도로 코너 있고 얘하고 자 1번 2번 3번 4번 1번은 100원 쳐주고 4번 100원 쳐주면 2번하고 3번은 얼마씩 쳐줘야 돼요? 가격을 갖다 얼마 정도 쳐줄까요? 그러면 자 아무래도 얘는 코너니까 더 좋고 코너 좋고 너는 코너는 도로 접하는 코너는 아니니까 한 70원 정도 쳐주겠다 그럼 얘도 인정해 못해요? 못하지. 무슨 소리냐고 95원은 줘야지. 그러면 얘가 우기니까 95원 줬어요. 얘들이 인정해 못해요? 얘들이 95원이면 우리는 150원 줘야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관리처분계획이 이게 정비사업할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내 재산권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니까 관리처분 시행자가 자 분양청 받아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받은 시장공수는 이게 그 개인의 전 재산이 달린 문제니까 며칠 이상 여기서 30일 이상 열람해가지고 주민 여러분 만들어왔는데 와서 이거 보고 할 말 있으면 또 얘기해요. 내가 반영해서 인가해 줄 테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말하겠지 안 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뭘 말하냐 이러겠어요? 아니면 30일 동안 가서 전부 다 진치고 있겠어요? 진치고 있겠지.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개정합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법 개정해서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 누가 수립해요? 시행자가. 수립해가지고 인가 신청한다. 인가 신청. 이거는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시장군수는 인가하고 고시한다. 누가? 시장군수가. 그러면서 이 의견 청취를 내가 안 듣겠다. 내가 의견 청취 들으니까 한마디로 도봉 여기 노원구죠. 노원구가 일을 못해 일을. 주민들 몇백 명이 동시에 구청 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여기서 30일 이상 의견 청취해가지고 와라. 이러고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누가 듣겠다고 지금은 시행자가 들어야지. 문제 보게 되면 누가 듣나 나왔어요? 시장군수가. 날짜도 틀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가 의견 듣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에서 수립한 시행자 의견 듣는데 어찌 보면 엄청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뭐 할 거냐? 단 한 번도 안 내주는데 그러니까 아예 설명 안 해요. 중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그겁니다. 관리처분계 만들어가지고 누가 의견 듣는다? 시행자가 의견. 그나마 지금은 시행자가 뭐지? 의견 청취니까 그나마 괜찮지. 옛날에는 관리처분계 만들어가지고 동의 받아야 동의해 주겠어요? 아까 동의해 주니까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의견 청취 제도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별로 중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뭐 한 번이라도 나야 중요하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번, 4번 그런 문제는 몰라도 같이 눈치를 해가지고 부드럽냐 까치냐 그렇게 해도 문제 풀려요. 76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청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사업신계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를 정하든가 조합원 의제에 분양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의 정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포함된다. 실력이에요? 눈치요? 눈치. 뚫어지게 보지 말고 대충 봐야죠. 왜 소유권 외일까? 소유권이지. 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일까?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을 놓고 있다 없다. 있다 그랬으니까 O. 3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변경준지 폐지할 것을 인가한다. 당연하지. 새로운 얘기니까 당연합니다. 4번 관리처분 작성은 정전토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 배분되고 합리적 이용도 해야 된다. 좀 느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위지면에 면, 터 소리 안에 리환인데 뭐가 들어갔네? 위치가. 위치는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들어놨죠. 옛날에는 위치, 면적 그랬는데 위치는 필수 고려사항이 아니다. 면적, 이용상, 환경.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77입니다. 관리처분계 작성 기준 틀린 것은 1번. 좁은 토지 건물이 하더라도 현금 청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좁은 토지, 과소 토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있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나 감소 있게 대지 건물의 적정 규모가 된다. 3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맞는 말이고 4번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해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입니다. 5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감에서 보상할 수 있다. 1번만 틀렸네. 7, 8번 발의 못한 것도 틀린 거죠. 1번 관리처분계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30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안 중요.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약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 2번은 중요. 3번 1세대 1인이 1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게 1주택만 공급하기 원칙이다. 그게 원칙 맞는 말이고. 4번 정전토지 등의 가격 범위. 정전토지 등의 가격 범위. 토지 등 그랬으니까 정전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등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제한이 없다. 이건 아니지. 하나는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용면적 60이야. 틀렸네. 5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증을 받는 자녀분이 있으면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지로 정하든가 조합원 의제에 분양할 수 있다. 5번은 그런 표현이에요. 79번 관리처분계 작성 기준 틀린 거 1번 정전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또 나왔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 있게 대지금이 적정금에 들은다. 얘도 또 나오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 또는 취득자에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약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걔는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고 5번 모든 정비사업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1주택 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5번이 엉터리고 8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재건축이네. 재건축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는 재건축입니다. 기업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5주택 소유한다. 최대 몇 개까지? 5개. 2번 과밀억제권역 안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에서 5주택 주택을 소유한 자는 개인이랍니다. 근로자 소속 기숙사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까지 줄 수 있어요? 니은은 과밀 안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5주택이면 3개까지. 그러면 디귿 해가지고 과밀 안 투기 과열지구에서 5주택까지면 또 하나 그러네. 문제가 최대로 하여튼 최대로 그러면 하나는 없다니까. 기본이 몇 개라니까. 2개부터 가라니까. 2개부터.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다 그러면 재건축이다. 몇 개 줄 수 있다. 기본 2개는 나온다고. 2개는 줄 수 있다.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면 큰 집 작은 집 항상 연상해. 큰 집 작은 집.
그거는 무슨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나가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 답은 1번이 되고 81번 재건축 관리처분계 틀린 거 1번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 관리해야 된다. 당연하고 2번 정비계획 지정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게 현금 관리처분 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대상자를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진하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 있는 거 사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사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특히 여기서는 엄청 잘라. 관리처분 계획 이게 있다. O. 이게 없다. X.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묻습니다. 4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눈치입니까? 실력입니까? 눈치. 눈치로 O에 X요. 4번 지금 틀린 건데 지금 1번, 2번, 3번은 맞죠? 4번에서 막혔죠? 항상 문제 풀 때 4번에서 막히면 더 생각하지만 바로 5번. 5번이 틀리면 그만이니까. 4번에서는 절대 주저하고 멈추면 안 돼. 시간 내 풀어야 돼. 무조건 5번 넘어갑니다. 5번이 틀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5번.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시장으로 신고한다. 어라 얘도 비슷하네. 얘 눈치요 실력이요? 실력은 무슨 실력이요? 이런 거 실력 살려면 한 10년 해야 돼. 10년. 눈치껏 해야지 눈치껏. 이게 뭡니까? 변경 아닙니까? 지금 4번도 변경이고 5번도 변경인데 4번도 변경이고 5번도 변경이요. 관리처분계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 변경하면은 경미한 변경 이해 아니요? 아니 어차피 모르면 미라니까 경미로 미라니까 모르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경미인다 배울 수가 없다니까 수만 개 되는데 어차피 모를 거 아니요. 변경 그러면 변경 뭐라고요? 변경 새로운 처음부터 다시. 자 관리처분계 만들었죠. 관리처분계 만들었으면 이거 인가받아요? 신고해요? 인가받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를 변경을 하려면 어쩌라고요? 다시 어쩐다고? 변경 인가받는다고 인가. 근데 변경 앞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쓰면 이게 뭐라고? 경미한 변경이라고. 경미한 변경인데 경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경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어차피 모르지. 그건 공부 안 하니까. 이게 수만 개 되는데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계획을 바꿉시다. 5년 후 다시 1년 내 끝내야 되니까 앞에다 주저리 써놓으면 뭐라니까? 경미라니까. 경미. 숫자가 나오면 뭐가 있으면 경미라니까? 이하나 미만 있으면 경미라니까. 범위는 얼마까지? 10%까지. 입지 기준 몇 프로 빠지고? 20% 빠지고. 기간이 나오면 단축이 경미고 범위가 나오면 축소가 경미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라니까. 판단 못하게 어쩌고 저쩌고 나면 어차피 모르면은 경미로 미라니까. 모르면은 10번 나오면 9번은 경미, 9번은 경미. 어차피 모르면은 그 중에 한 번이겠지. 이런 엉뚱한 해석하지 말고 모르면 뭐라고? 경미라고. 자 5번 아래에 몰라요. 그건 뭐라고요? 경미라고. 경미면 변경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경미면 자 이거 변경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통보한다, 신고한다 그 말이 나지 이 말이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똑같이 나오면 경미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5번은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나왔으니까 그는 경미다 이런 얘기요. 경미다 그러니까 5번은 오라고 X라고 그러면 5로 간다 이런 얘기요. 4번은 그러면 4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 봐요. 조합원이 잘 봐요. 조합원이 몇 명이 있어요? 3,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조합원 중에 갑이 있어요. 갑.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세요. 일단 갑이 주택 분양 신청했습니다. 그래 분양 신청한다. 분양 신청했어요. 얘가 신청했어요. 신청해가지고 얘를 주기로 했어요. 101동 101호 주기로 했어요. 몇 평짜리? 32평짜리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다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총회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뭘 받았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았어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3,000명 중에서 갑은 어쩐다고 받기로 했다고. 3,000명 중에 3,000명이 다 받기로 했는데 갑도 받기로 했다고. 101동 101호 30 받기로 했다고. 그러다가 갑이 나 마음 바뀌었어. 분양 신청 안 할래 이거.
갑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분양 신청 안 한다면 분양 신청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분양 포기한다 포기하니까 이거 주지 말고 그 대신 포기한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래 그러면 너 임대 줄게 임대. 재개발 재건축 임대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주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이 변경된 거예요. 변경됩니다. 자 조합장이 조합원 여러분 3,000명한테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갑이 원래 분양받기로 했는데 얘가 분양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얘한테 임대주를 줘야 됩니다. 우리 관리처분계 변경이거든요. 빨리 나와서 총회하게. 누가 나오겠냐고 그러면은 지금 4번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걸 총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4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 주겠다? 임대주를 주겠다. 관리처분을 변경하자. 조합원 총회하게 되면 누가 나와서 총회해 주겠냐고. 뭘 하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대한 변경이면 총회를 해야 돼요. 총회를. 중대한 변경을 본다 본다? 안 본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총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눈치로 풀어야지. 언제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또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81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대한민국에 이거 배워서 풀러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남들은 다 눈치껏 풀고 온답니다. 남들은. 나만 실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치. 82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옳은 것은 1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한마디 하지. 그럼 동의 왜 받았냐 그러면. 동의 왜 받았어요? 나 좀 더 쓸게. 동의 받았잖아요. 계속 쓸 수 있어요. 2번 재해 또는 위생성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는 건축물 일부와 건물은 대지 공유지물을 교부할 수 있다. 뭡니까? 입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O야 X요? O입니까 X입니까? 그러면 O입니다.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시장우수 인가를 받아야 되며 당해 관리처분을 중개할 때는 시장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변경, 중지, 폐지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자, 관리처분 수립을 시장우수 인가 받았죠? 그냥 중지합니까? 어쩌고 중지입니까? 그냥 중지지. 어쩌지? 그럼 너는 변경 인가 받아야지 그러면.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기관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까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개별 기준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5번 재건축 사업의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4번, 5번까지 공부를 못해요. 우리는 공통 기준까지 공부해도 개별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거기서 결론을 딱 내셔야 돼. 결론. 답은 2번이었고 넘어갑니다. 83번입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의 가격평가 방법이다. 옳은 거.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재개발할 때 분양. 자, 보지 말고 일단 말로 합시다.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을 어떻게 가격평가한다고요? 네. 누가? 시장군수가. 그 다음 시장군수가. 그 다음 추천이요 선정계약이요? 선정계약한 간평점 몇 인 이상이? 2인 이상이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그게 지금 한 문제예요. 자,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액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계약한 이러면 안 되죠. 재개발이니까 누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기억은 틀렸어요. 자, 2인 이상 간평업자 2인 이상. 이거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간평업자 2인 이상. 맞았어요. 산술평균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같이 있어야 되겠네. 사람이 항상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기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1번, 2번은 탈락이고 니은, 디귿은 같이 있어야 되고. 답은 이미 나 몇 번이요? 3번.
다만 관리처분을 변경할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축물의 주산액과 정전토지 건물 가액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이요. 84번입니다. 정비구역 내 지상권자 등 영유권자 보호하견 조치다 틀린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못 할 수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조를 불가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전금, 기타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을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성할 수 있지요. 4번. 사업시행자는 구성이 되지 않냐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귀속될 대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가 돼서 민법, 주민법, 상인법 일부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안 한다. 오, 왜 틀렸네요. 85번입니다. 도정법상 정전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 등등등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정전토지 건물 사용 수익 금지된 시기는 원칙. 네, 그만 쓰고 나가세요. 시행자가 그만 쓰고 나가세요. 왜요? 철거하게. 언제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같으면 건물 철거가 시작된 게 그만 쓰고 나가줘야죠. 4번입니다. 86번. 시행자의 청산금이다.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이란 대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정전토지 건축물 가액과 분양받은 자가 정전토지 건축시설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좀 말이 이상하네. 1번 청산금이다. 대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정전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1번은 말이 안 되니까 놔두고 1번 놔두고 2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후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전고시가 있는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청산금이 자요. 지금 갑이 지금 종전에 가지고 있는 게 2억짜리 2억, 새로 분양받은 게 3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청산금 1억이 있는데 이 1억을 갖다가 얘는 1억을 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왕은이가 오랜만에 자. 갑은 청산금 1억을 내야 돼요. 갑이 시행자한테 청산금을 줘야 돼요. 시행자한테 받아야 돼요. 응? 시행자한테 줘야죠. 언제부터 줘야 된다는 의무가 언제 확정되죠? 그러면 정전토지가 이만큼 있으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다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요? 언제요? 이전, 고시, 언제요? 다음 날.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이거 내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언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니까 다음 날 얘는 1억을 줘야 될 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2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후가 뭡니까? 후가 다음 날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지급해야 된다. 얘는 맞죠? 그러면 3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면 관리청의 인가부터 이전 고시까지 일정 기간마다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요, 이게 지금 시행자가 관리처분계를 만들 때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데 관리처분 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어요? 아니 관리처분 계획 내용 4번 허건 읽어보는데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로 평가해? 그거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날짜 평가한대요? 사업시행 인가고실. 그러면 관리처분계에서 정전토지가 2억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자, 그럼 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전토지가 얼마라고? 2억이라고 2억. 그러면 얘가 분양받을 게 얼마짜리라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지금 시행자가 자, 갑에게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자, 갑이 분양 신청할까 안 할까요?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면 갑은 분양 신청할까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겠어요? 자, 평당 분양가가 7천만 원입니다. 평당 분양가 7천만 원입니다. 분양 신청 해야 하네요? 빨리 말해 바쁘니까. 평당 분양가 7천엔다고 분양 신청 다른 사람 다 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주변 봐가지고 주변의 시세가 2천만 원입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주변이 1억 2천 해야 하네요? 해야지. 그러면 이미 이게 분양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이것은. 이때 분양가가 얼마라고 3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 나와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계에서 내가 청산금 얼마? 1억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확정은 아직까지. 이때 가서 확정되니까. 근데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이거를 굳이 여기 가가지고 내느니 여기서부터 몇 번 나눠가지고 우리가 4번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지금 3번이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고 있거나 총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따로 정하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에서 이미 청산금 1억이 정해진다고 이거. 관리처분 인가만 딱 떨어지면 너 1억 낸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것은.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 청산금을 사안되면서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물 가격은 그 토지 건축물의 위치, 용도, 이용상, 정비사비 등등등 참작해서 평가해야 된다. OX? 이게 또 위치가 나왔으니까 X지 말고. 금액 산정할 때는 좀 다양하게 봐야 돼요. 딸랑 이것만 봐야 돼요. 저기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연애예요? 선 봤어요? 연애했습니까? 그럼 주로 뭐만 보겠어요? 얼굴만 보겠어요? 모든 상을 다 봤을까? 모든 상황을. 청산금 산정할 때도 뭔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위치만 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4번 같은 내용들은 이거는 함정이 될 수가 없는 내용. 자,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 등등등 참작해서 뭐 좋은 말이지. 많이 참작해서 더 좋은 거지. 5번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점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자, 5번 같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다.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행자가 청산금을 납부 안 하면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자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시행자가 시장구수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시행자가 시장구수가 아니면 강제 징수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시장구수한테 징수 이탁하면 시장구수 강제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애매하네. 86번에 답을 몇 번 줬어요? 이거는 말을 좀 바꿔야 돼요. 5번이 틀렸다 그러면 5번을 좀 수정합시다.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뭐라 바꿔놓을까요? 강제 징수할 수 없다고 있다를 갖다 없다를 바꾸다 없다로 강제 징수할 수 없다 그러고 바꿔놓읍시다. 있다를 갖다 없다 바꿔놓으면 누가 이 신청 못하겠네. 시장 군수면은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가 애매하죠. 시장 군수의 사업 시행자는 본인이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아니나 못 한다니까 해요. 하긴 하는데 직접이 아니고 시장 군수를 통해서 하니까 어쨌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다니까 5번 지문에 이 신청하면 5가 돼요. 5가. 없다 그래버리면 누가 이 신청 못 하죠. 확실히 틀렸으니까. 1번 지문은 X예요. X. 1번 지문은 문제 만들다 실패한 거 이것은. 청산금은 이거 아닙니까? 정전 토지 건물 가격하고 분양받은 대지 가격 이 차이를 비교한 게 청산금인데 정전 토지 두 번 썼으면 말이 안 되니까 1번은 더 이상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X 배치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돼요. 87번입니다. 청산금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정과이나 총회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받을 적에 지급할 수 없다. 아까 했죠. 86번에 3번에 했죠. 정관에서 미리 정해놨다든가 총회 의결 거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몇 년이요?
이전 곳이 다음날 몇 년간? 5년간 행사점을 시효로 소멸하고 3번 사업 시행자는 청사금을 일시 지급하고 이거 분할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는 분할은 됩니다.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됩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건축물의 저당권대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사금에 대해서 청사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물상대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 지금 건축물에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이 지금 건물 소유자가 뭐 안 하면 분양 신청 안 하면 뭐가 나옵니까? 청산금 나오죠. 저당권이 어딜 간다고? 청산금 간다고. 물상대해야 합니까? 단지 시행자가 주기 전에 미리 압류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냐면 시장 운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 나왔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있다. 옳은 것은 4번이네요. 88입니다. 이종 것이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인가 받는다. 정비사업 사업 시행 인가권자 누구요? 시장으로서. 준공인가 누가요? 시장으로서. 자기가 자기한테 받는답니까? 말이 안 돼요. 2번 시장으로서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라고? 임시 사용 승인.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의 소유권 취득 이전 고시 다음 날이죠. 고시 다음 날. 4번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종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 등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인데 5번 한국토지건설사업중개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호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 5번은 안 배웠지만 이것은 틀린 표현인데 이게 토정법이 이런 제도가 있어요. 토지공사의 토지주택권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으면 이 법에서는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봅니다. 저 법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는데 이 법에서 다시 받아라 그러면 뭐 토지공사 바보 되지 바보. 지금 2번도 맞고 2번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나왔나요?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해설 봅시다. 완공된 건물에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이거는 2번도 5죠. 2번도 그 글자 몇 개 빼서 틀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답이 두 개입니다. 2번하고 4번하고. 실전 가도 답 2개 나옵니까? 실전 가면 답 5개도 나와요. 5개도. 정답 없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2번하고 4번하고 2개 해야 됩니다. 답 2개짜리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도전법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그 진도표 있죠. 진도표 맞춰가지고 건축법을 갖다 3분의 2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농지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진도 마치고요. 지금 사실 전부 다 지금 전국이 휴가 기간인데 우리도 내일부터 휴가 가야죠. 네? 내일부터 휴가 아닙니까? 네. 안 되면 내일 하루라도 휴가하세요. 저도 내일하고 월요일 날 저도 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수업하고 잘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